느낌을 잘 못 받으셔서 직관적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시를 든 거고, 너무 이상하잖아. 그거보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튼 기다리시니까 전화 드릴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 전화 드리고 또 할게요. 이분은 저번에 잠깐 제가 새벽에 너무 늦어갖고 좀 짧게 끊었는데 그 뒤에 민경호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셔서 좀 나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아이고, 너무 오래 네. 기다리시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직 그 사무실에서 퇴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하고 가시려고. 죄송해요.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네. 저번에 뭐 한번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저도 그때 막 정신도 없고 그래서 그렇고, 그렇죠. 여기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으니까 네. 소개를 좀 해주시고, 유튜브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창을 띄워볼게요.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뭐 너무 막 다 설명해 주시면 너무 듣기가 좀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화를 하는 자리니까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중요한 얘기만. 네네. 네, 지난번에는 좀 늦은 시간에 좀 빨리 방송이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 쭉 하느라고 좀 그랬던 거고. 아무튼 이게 저는 아마 그 서북청년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2014년도에 11년 전이네. 그때 이제 제가 재건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제가 그때 그 대변인 하면서 이제 활동이 왔고, 제가 사회운동한 건데 2004년입니다. 네네. 22년 차죠. 22년 차 됐는데, 그동안 이제 종북 세력들, 언론 노조나 전국노 민노총, 그들과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들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들이라면 종북 그렇죠. 종북과 이제 좌익 세력들. 좌익 뭐 이런 거. 네. 네네. 그렇죠. 그들 세력들과 제가 너무 대면해왔고. 근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04년도에 제가 박사모라고,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 아시죠? 들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네, 제가 박사모 창립 멤버예요. 네네. 옛날에 그런 게 유행이었죠. 자기모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역풍 때문에 노사모 있었고,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뭐 한나라당이 막 7%까지 바닥이 칠 때, 그때 제가 32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당 입당을 하면서 이제 제가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튼 이제 뭐 좀 아실 분들 아시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전 최근 뭐 20, 30대나 이제 젊으신 분들이 나를 많이 움직이고 너무도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도 30대 초반에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이래왔는데, 일단 제가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면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한 5년 차 됐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2001년도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매 선거 이제 개표장이 날에 항상 가서 내가 주시하고 지켜보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그동안 변천이라든가 이 과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7년 이전까지는 이 진보 진영에서 부정선거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말씀 잠시 드렸는데, 또 지난번에 또 민경호 의원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한성천 씨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한성천 씨가 이제 대단한 분이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부정선거 이제 선관위까지 근무했던 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성천 씨 같은 경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근데 오늘 말씀해주고 싶으신 요지가 어떤 거예요?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 얘기하기 전에. 핵심은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단추? 네, 부정선거에 대한 제가 아니면 누가요? 누가? 지금 박세범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 우파 진영의 모두가요. 왜요? 거기에는 이제 정규재 대표나 조갑재 대표님도 다 포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이제 과거에 정규재 대표님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가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많이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나 공병호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반박이 됐습니다.
사실관계 다 확인이 됐어요. 다 네, 거짓인 게. 네, 네. 제가 그 다 입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재 대표나 이런 분들조차 야, 부정선거는 없었다.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아니 이건 그건 아닙니다. 네. 부정선거가 왜 없어요? 매 선거 예. 때마다 자행되어 왔는데 예. 민주당이나 좌익 세력들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네. 선거가 정말 공정하게 치루시길 내버려 두겠어요? 네. 그러면 그놈들 언론 특히나 민노총 그 졸개를 하고 있는 언론 노조 네. 이놈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장난 아니에요. 선거 네. 직전에 그들이 여론 공작으로 네. 네? 상대측 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네. 그러니까 민심에 그 영향을 주는 행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게 부정이에요. 부정선거예요. 네. 그 이제 제가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부정선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우리가 내리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인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 뭐 울산 부정선거 얘기 들어보셨죠? 울산 부정선거. 예. 아,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근데, 네. 네. 그 혹시 그때 못 들어봤어요. 네. 그건 못 들어봤어요. 그 문재인 정권 때 네.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울산에 뭐야 울산 시장 선거인가 그 할 때 그거 이제 낙마시키려고 네. 우리 국민의힘 쪽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예.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했던 이 내용이에요. 네. 그런 사건들이 있는 이건 명백한 있고 공작 선거고 부정 선거거든요. 네. 그 이제 정치권이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특히나 네. 청와대가 네. 네. 어쨌든 이 부정 선거라는 건 아주 광범위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선관위도 네. 내부에서 이제 지도과라든가 이제 이런 그 그러니까 이 조사 요원들 통해 가지고 선거 기간 중에 혹시 부정이 저지르지 않는지, 네. 네? 아니 뭐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그 감시하고 채정하고 나중에 선거 이후에 다 처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정선거에 해당되면은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도 부정이 하나죠. 왜냐하면 유권자를 기망해서 자기한테 가지 않을 표를 자기가 가져갔기 때문에 예. 이런 그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돼도 낙마됩니다. 예. 네, 그만큼 이제 부정선거는 매 선거 때마다 자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예. 민경욱 전 의원이나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네. 이 광의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투개표 절차상에 예. 우리가 유권자가 투표하는 과정 그리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네. 뭐 표 바꾸치기 했다. 가짜 예. 투표지를 투입했다. 예. 이런 행위 그리고 해킹을 해가지고 결과치를 조작했다. 예. 이런 내용의 아주 협의의 네. 투개표 조작설이에요. 예. 투개표 과정에서 있는 행위들. 네. 사실 이런 행위들은 네.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니 네. 이런 행위가 벌어진다면 선거 당사자인 상대방 낙마했던 후보가 그 동의하겠어요? 승복하겠어요? 승복 안 하죠. 표가 바꾸치기 당했다고 하고 해킹해가지고 결과 조작됐다고 하는데 어떤 바보가 선거에서 패배했던 후보가 네 승복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아니, 뭐 그래가지고, 당연히 안 하지. 네. 그래서 참관인들이 예. 각 후보에서는 그 참관인들을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참관인들이 모든 투개표 과정에 모든 전 과정에 서명이 다 들어가고 다 확인이 들어갑니다. 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참관인들이 우리 후보 측에서 이제 추천한 참관인들이 이 투표지 이 과정에서 전 참관하지 못했는데요. 잠깐만요. 이래버리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민경우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민경우 의원님이 얘기한 거는 투개표 정의를 먼저 조작설이에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 네네. 저도 조금 네. 힘들고 듣는 분들도 사실 안 듣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네. 저는 들으면 듣는데 그러니까 네. 유튜브라는 게 안 듣잖아요. 이렇게 쭉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네.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가 질문을 사안에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다 하다가 해드릴게요. 필요할 때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좋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목적이 여기서 선생님의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알리고 싶으신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듣게 만드는 네. 게 중요하니까 제가 네. 그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네. 일단은 그러면 주장하고 싶으신 게 부정선거가 이제 첫 단추가 잘못됐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의가 잘못됐다. 네. 부정선거의 정의가 잘못됐다. 네네. 가 잘못됐다. 네. 근데 지금 뭐 누가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제 얘기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네, 거. 본인 얘기로 네, 좋습니다. 네. 박세명님께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네. 저는
잘 모르거든요. 아까 뭐 민경우 의원님이 막 얘기하신 거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이게 부정선거가 좀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없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거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네네. 저의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통계 결과가 이상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하여튼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통계 네. 결과가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자, 네네. 두 가지인데요. 그리고 네. 선거할 때 법을 안 지켰다, 선관위가. 그러니까 네. 그냥 통계 결과도 너무 이상한데 법도 안 지켜놓고 그냥 이거 부정선거 아니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받아들이질 못하겠다. 자, 그럼 첫 번째 네네. 통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릴게요. 네네. 제가 통계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배우잖아요. 네네네. 학생들 다 배우는데 네. 기본 통계라는 거는 네. 변수가 핵심이에요. 네.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변수가 네네. 있으면 이 변수를 걸러낼 수가 있을 때는 통계학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왜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 변수를 우리가 조정할 수 없을 때는 통계학으로 그걸 설명을 못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거 때가 되면요. 네. 선거 직전에 예를 들어서 거짓 선동이라든가 네? 막 그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해가지고 유권자가 네. 기망이 돼서 이번 찍어야겠네? 1번 찍으려겠는데? 네.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통계하고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런 변수들이 많다니까요. 아니, 선거라는 거 네, 변수가 많기 말씀하세요.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권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국민의힘을 지지했어. 그러면 네. 나 이번 선거도 무조건 가서 국민을 찍을 거야. 이게 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변수가 많죠. 네네. 너무 많아서 이제 오히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는 결과를 보면은 어떤 자연스럽게 나와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분포도, 네. 확률 분포도를 그려보면 통계 자, 결과를.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왜냐면 통계적으로 그동안 계속 제기한 걸 제가 다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건 통계적으로 네네.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그게 핵심이죠. 그게 그게 핵심이고 왜냐면 통계로 접근할 수 없는 그 변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면 되겠네요, 저랑은.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아주 그냥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핵심은 아닌데 그 사례로 예를 들어서 민경우 의원님 지난번에 원조에 오셨을 때 저하고 그 한번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현장에서 벌어졌던 내용이 뭐냐면은 아마 박세범님도 얘기하실 겁니다. 하는 얘기인데 사전투표 결과율과 이제 당일 투표 결과율이 2016년 선거 때는 사전투표가 이기면 당일 투표가 이겨와가지고 정상적인 그 분포가 형성됐는데 2020년 총선 때부터 갑자기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완전 완성을 하고 당일 투표는 국민의힘이 완성을 해온다. 어떻게 이런 분포도가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걸 제기했단 말이에요. 맞죠? 아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뭐 연도랑 이런 거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잘 모르는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할 얘기가 이거 없어서. 아니 이 얘기를 모르시나요? 그 사전투표 분포도에 대해서 박세범님도 몇 년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정리를 다시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민경우 의원님이 어쨌든 그 얘기를 했었어. 왜 2020년도 총선 때 갑자기 사전투표 결과처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의혹 제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냐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통계는 변수가 뭐 있고 뭐 그래서 뭐 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통계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통계 결과가 틀어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설명 안 되는 통계 결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솔직히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는 통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당연히 이 부정선거가 뭐 진짜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수백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얘기해도 저렇게 반박하고 저걸 얘기해도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되니까 저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계랑 법 위반한 거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잘 먹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이거는 뭐 좀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은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아니요, 더 아니요. 좋은 잠깐만. 전략이 있다, 핵심이 네.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 핵심이 뭔지 네.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좀 장황하게 가면 안 받아들여져요. 여기서도 안 그래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좋습니다. 정리해 주셔야 박세범님. 돼요. 네. 박세범님, 네. 제가 솔직히 과거에 제가 자익 세력들과 계속 싸우고 올 때, 네. 예를 들어서 광우병 거짓 선동원 아시죠? 알죠. 잘 예, 그들과 제가 현장에서 맞서 싸울 때 이놈들이 전략이 항상 뭐냐면은 네. 온갖 거짓말 쏟아냈다가 네. 다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사과를 안 해. 네. 사과를 안 하고 또 새로운 거짓말 또 끄집어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놈들을 계속 이제 화제를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그 친구들 만났을 때, 야, 네. 이건 뭐 네가 아닌 거 확인해서 먼저 사과해. 네. 이거 정정해. 그 다음에 다른 화제 넘어가. 나 항상 그런 식으로 그들과 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핵심이 아니라 했잖아요. 저는 전략이 뭐냐면 이것만 갖고 네. 얘기할 거야. 통계만 가지고. 딴 거 얘기하면은 통계, 법률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러시니까 핵심이 뭔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말했던 건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믿는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분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증거라고 제시했던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못한 거 말고 핵심이 뭔지만 핵심.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 민경욱 의원 이상하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핵심. 네네. 네, 핵심만 먼저 박세범님도 지금 말씀해 한 가지 이런 거 사실관계가 이미 다 확인됐어요. 첫 번째 하나는 무슨 사실? 그동안 제기했던 배춧잎 투표지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의혹 제기들 있잖아요. 일장기 투표지나 이런 거, 빳빳한 네. 투표지부터 해서 그런 거 네.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게 사실관계 드러났으면 이걸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정을 해야 돼. 누가요? 그리고 진짜 부정선거에 아니 그 법원에서? 제기했던 사람들이요. 선관위에서? 아니요. 네. 그 부정선거 그러니까 투개표 조작설을 제기했던 민경우 사람들이 의원님이 사과해야 된다? 방금 당연하죠. 말씀하신 건 민경우 의원님 그 재검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 다 확인됐다고요. 이게 그분들 주장한 것과 전혀 달라요. 제가 지금 박사님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예, 네. 그거는 뭐 사과하거나 말거나 핵심을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빼요. 그거 빼고 그러면은 핵심을 네. 얘기하면 되잖아요. 핵심을. 그럼 박사님 그럼 한 가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대한민국 그 개표 시스템이 수개표로 생각하세요? 전자개표로 생각하세요? 뭐 저 그 얘기 있던데 뭐 분류만 네네. 전자로 하고 뭐 수검표 이런 얘기하고 뭐 저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핵심을 말씀하시면 돼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제 논점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통계, 두 번째는 법률 이렇게. 근데 자, 이거는 보세요. 뭐 핵심이 네.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핵심이 뭔지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넌 틀렸어, 넌 틀렸어,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아니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핵심이 뭔지를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 네. 과거 좌익 세력들도 이게 전자개표로 계속 선동당했거든요. 그들도. 아 그게 핵심의 이유 뭐 그런 거예요? 핵심이죠. 핵심. 핵심 그거 중에 하나죠.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네네. 일단 저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은 명백한 100% 수개표입니다. 네네. 전자개표가 아니거든요. 예. 전자개표라는 얘기에 우리가 미혹되다 보면 예. 해킹에 의해 가지고 조작할 수 있지 않냐. 통계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네.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수개표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만 했더라면은 네. 그동안 우리가 막 선동당했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 말도 안 되는 선동이라고. 잠깐만요. 주장하시는 게 네. 부정선거가 없단가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부정선거는 매 선거 때마다 치러지고 있다. 아, 네네. 이번 지방선거에도 부정선거는 반드시 벌어진다. 그런데 지금 박세범님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광의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네. 협의의 투개표 조작설이라는 거예요. 투개표 과정에서의 조작. 그러니까 남들이 가짜 투표지 뭐 이런 거. 잘못하고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거 말고 선생님의 네. 주장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의 주장. 이게 지금 제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주장은 지금 다들 잘못 접근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알겠어요. 예. 민경우 네네. 의원님 잘못하고 있고 저도 잘못하고 있고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접근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사실관계가 자꾸 이미 드러났는데, 네, 이게 법원에서 판결 났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에
판결 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검증이 됐던 거예요.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건 됐고 선생님이 주장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민경호 의원 주장하는 거 잘못됐다. 제가 주장하는 거 그거 핵심 아니다. 다 이해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주장하시면 돼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이제 박세범님 지금 수개표라는 건 인정하시나요? 현재 현행하고 있는 게 수개표라는 확인해봐야 거는? 되는데 일단 받아들이고 들어볼게요. 수개표다. 그래서 수개표니까 이제 그 다음 선생님 주장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선생님 주장은 부정선거는 있는 건데 맞죠? 있는 건데 네네. 일단은 다들 니네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거잖아요 지금. 투개표 조작설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이제 거짓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바로 잡아야죠. 이걸 바로 못 잡게 되면은 이번 지방선거도 우리가 완패를 해요. 누가 완패해요? 이건 이미 우리가요. 누가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 자유애국 진영이 자유보수 진영이.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선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 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보죠. 그럼 최근에 계속 선동하고 있는 건데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가능한지는 잘 모르죠. 불가능한 건 뭐 있어요? 폐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조작이 있을 것 같으니까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조작이 있을 것 같은 근거를 제시했잖아요. 통계와 법률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거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잖아요. 아닌데요. 통계적인 게 수치가 아무도. 통계가 왜 형이상의 반박을 과학인데. 못해요. 반박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반박해보세요. 이거 선거라는 거는 선거 직전에 온갖 거짓 선동이 난무합니다. 그게 통계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싶으신 게 부정선거가 없다. 아니 지금 또 말이 또 그리고 엉뚱한 데로 갑니까? 아니 투개표 조작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투개표 조작설이 거짓이고 진짜 알겠어요. 투개표 조작설 없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 투개표 조작설 없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방법을 제시할게요. 제가 왜냐면은 오늘도 제가 원주 선관위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선관위가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조직이 심각하죠. 이미 조직적으로 심각한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조직적으로 심각한 건 다 아실 거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미 그 머리가 거기 사무총장이 아들이 이렇게 부정을 채용되실 정도면은 그 바닥에 있는 직원들은 솔직히 말 안 해도 그 다 알만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실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이 선관위 이놈들이 고의적으로 우리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이 부정선거 늪에 투개표 조작성 늪에 빠져 있게끔 헤어나지 못하게 이놈들이 조작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가장 이제 분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일반인들은 제가 지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뭐 선관위의 부정 채용 이런 건 다 드러난 거라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부정선거 매개하는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지금 잘못됐다.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제시를 못 하시면은 그냥 부정선거 그냥 저기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저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을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제대로 낀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거는 매 선거 때마다 있어 왔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게 뭐라고 주장해야 되는지. 아니 지금 이제 투개표 조작설 그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하시면 돼요. 저는 투개표 조작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그 근거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너는 틀렸어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너도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이 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선생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부정선거는 선거 직전에 이제 언론 노조 뭐 다 아시겠지만 언론 노조 이놈들이 의도적으로 보수진영 그 후보자의 어떤 이제 사실관계 아닌 걸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여론 조작. 그렇죠.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유권자의 표심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선관위에다 많이 가가지고 항의합니다. 그런 문제들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그네들이 노리는 거는 우리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선거 제도나 선거 절차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선거의 투표를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거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사전투표 조대가 막연한 불신이잖아요. 예. 지금. 예. 그동안 아까도 뭐 그 조작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는 실제 사례를 얘기하시면 제가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아닌 거 검증된 이제 거. 알았어요. 선생님 주장이 뭔지 알아요. 예. 이게 맞아요. 선생님이 주장은 부정선거는 뭐 지금 뭐 어떻게 뭐 표 바꿔치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를 뭐 특정 정당이 선거를 좀 불신하게 만들어 가지고 선거 참여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실제로는 실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냐면은 이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개표 현장에 가면은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다 확인을 하거든요. 참관인이 없으면요, 참관인이 제 역할을 안 하면은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못 해요. 저는 솔직히 그동안 불거졌던 것들 중에 가장 내가 우려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뭐 경기도의 어떤 창고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투표용 기표용 기구 있잖아요. 기표용 기구 이런 것들 해가지고 또 투표 선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벌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한번 영상이 나왔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진짜 철저히 감시를 합니다. 그 실제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어떤 이제 그 성향의 그 개표 사무원이 그 개표장에 들어갈 때 몰래 그 기표 용구를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그 개표 사무를 하는 도중에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투표함 개함부거든요. 투표함을 개함해가지고 투표지 싹 쏟아내는데 그때 쭉 봐가지고 이거 국민의힘 쪽에 유효표가 있네. 살짝 그 다른 데 도장 하나 찍어버리면 무효표가 돼버리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이 카메라까지 그 휴대폰 그 영상까지 틀어가면서 그걸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난번에 불가능하다. 아니요. 조작은 불가능한 거. 이 조작을 불가능하려면 참관인들이 제 역할을 했을 때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참관인들이 눈뜬 봉사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무슨 짓 할지 모르죠. 특히나 저는 전라도 같은 경우 솔직히 전라도라서 제가 패배하는 거 아니지만 전라도는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거의 뭐 90% 이상이 뭐 민주당 나오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국민의힘 쪽 참관인들이 제대로 참관 역할을 할까? 솔직히 그런 의문 나도 가져요. 그러면 개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표용지를 그 N명 도장 찍거나 아니면 유효표를 그냥 무효표를 분류해가지고 개수해버리면 무효표 되는 거예요. 그거 심사집계부에서 실제 심사집계부에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논점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주장하시는 건 부정선거 정의가 잘못됐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부정선거는 직접적으로 뭔가 선거에 조작을 개입하는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뭐 여론을 좀 조작해가지고 특정 정당의 뭐 참여율을 높이고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부정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은 여론전이다. 실제 그런 조작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장이 그런 거죠. 선생님 주장이. 그거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운 선생님이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개표 뭐 이것도 100% 수개표다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물리적으로 이게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박 사부님은 그걸 그냥 인정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 주장은 명확해요. 첫 번째는 통계 결과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작을 막기 위한 법을 안 지킨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아니에요? 아니 어떤 조작을 막기 위한 법을 안 했단 말입니까? 투표 참관인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한 법을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 218조를 안 지켰잖아요. 이걸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건데 이게 지금 사전투표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전투표, 본투표, 제외투표 세 가지 다. 자, 이번에 조정훈 의원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선관위 그 사무총장한테 질의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네네, 봤어요. 보면서 내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조정훈 의원한테 공문까지 보내고 내가 요청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을 왜 찍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해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는 이유가 원래는 당일 투표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인쇄를 하잖아요. 사전에 인쇄를 해가지고 각 투표소마다 배부가 됩니다. 1년 번호가 다 있는. 배부가 되면은 사전에 그 당일 투표 때
네. 당일 투표 때 이제 투표 용지는 사전에 인쇄가 되잖아요. 아, 네. 대량으로 인쇄가 되거든요. 인쇄가 네. 돼서 일련 번호가 다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유권자가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 선거 임명부하고 대조를 해서 네. 이 사람이 사전 투표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투표 안 한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네. 신분증 확인된 다음에 사인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정당한 이제 선거권자가 맞습니다. 이러고 확인했기 네. 때문에 투표 관련 네. 도장을 찍고 네. 배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서도 당일 투표 때도 선거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만약에 유권자가 많이 몰릴 수 있잖아요. 네. 많이 줄을 쫙 서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7장이에요. 네. 7장이 나와요. 7장을 유권자 한 사람을 인정하고 도장을 찍고 주다 보면은 이게 도장을 안 찍고 주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네. 선거법에 네. 100매까지는 미리 도장을 찍어 놓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렇게 네. 미리 찍어 놓고 네. 대기하고 있다가 네. 이제 배부해 주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네. 자, 사전투표지는 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 당일 투표지는 현장에 있는 선거인 명부 잠깐만. 책자로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할게요. 100매까지는 미리 찍을 수 있는데 그 도장을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리 찍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제 말씀은 저 법에는 투표 관리인의 사인을 찍도록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현재 개인 도장 안 찍잖아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바뀐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개인 도장 안 찍는 건 아세요? 제가 그거 다 압니다. 그게 아까 그 개인 변성 도장 안 과정을 찍는 알아요. 거 맞아요? 아니라 그러시길래 개인 도장 안 아니, 찍어요. 인쇄 당일 아니에요. 투표지는 당일 찍어요. 투표는 인쇄 아니고 찍는데 선관위가 만든 15,000개 서로 다른 도장을 찍잖아요. 선관위가 만든 서로 다른 도장이죠. 맞죠? 이거 엊그저께 제가 네네. 공무원 하시면서 투표 참관인 역할, 투표 관리관 역할 하신 분들 저번 주 토요일 날 저희 모임 갔다가 만났는데 선거하기 전에 문서를 받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는 그 선관위가 만든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다 투표 관리인의 서명을 받는데요. 근데 이분이 너무 화가 맞아요. 나서 서명을 안 했대. 네. 나는 내 도장 네. 찍을 거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결국은 못 했대요. 왜 이렇게까지 이게 어떤- 하냐고. 개인 도장을 안 찍고 왜 선관위가 만든 도장을 찍냐 이거죠. 지금 네. 그 얘기를 해야지 왜 100매인에는 괜찮다 뭐 언론 이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문제가? 개표장에서요. 네. 개표장에서 이 네. 문제들을 그 참관인들이 이 제기한 거예요. 네. 과거에는 초기에는 맞아요. 개인 도장 찍은 게 맞아요. 개인 도장 찍다 보니까 뭐 홍길동이나 뭐 누가 이름이 나오겠죠. 이름만 있겠죠. 개인 네. 도장이니까. 네. 근데 개표장에서 보니까 이게 투표용지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야 이 투표지 이거 어디서 어떤 투표소에서 찍은 겁니까라고 확인을 하려고 하니 네. 확인이 안 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느 그래서-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개인 도장 안 찍고 저걸 찍는다. 그래서 참관인들이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개표장에서 네. 그 당일 투표지가 쏟아져 있으면은 이 투표지 보니까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투표 관리관 도장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투표에서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그 개표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하나 바닥에 떨어졌다 칩시다.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걸 못 보고 이제 개표하면 끝났어. 저는 그런데 보면 그거 납득을 못 하겠어요. 더 좋은 해결책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요. 그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 참관인들이 계속 의견을 제시했던 거예요. 투표 그 누구 관리관 주장이에요? 선관위 주장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납득 못 하겠어요. 지금 설명하신 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네. 저기 법에는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가 직접 만든 도장 찍고 있는 게 뭐 괜찮은 거다라고 감싸주시는 거잖아요. 선관위를. 투표 관리관마다 옹호하는 다른 말씀. 도장이잖아요. 아니 근데 선관위가 만든 이거는- 도장을 찍잖아요. 이게 아니 이 도장 찍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나중에 네.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못하게 하려고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한 건데 근데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어떻게 바꾸치기 합니까? 어디서 바꾸치기 한다 생각하세요? 그건 나도 모르죠. 어디서 바꿔치기 할 여지를 안 주려고 개인 도장을 찍게 하는 아이, 건데 아니 그러니까 박세범님 아니 이런- 그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말고 봐봐요. 법에 왜 개인 도장을 찍게 해놨냐고. 그러면 그냥 선관위가 만든 도장 찍으라고 하지 법에다가 인쇄를 하라 그러지 차라리 1투표소 2투표소 인쇄하라 그러지 차라리 왜 개인 도장을 찍으라 그랬겠어요. 법에 그 상식이잖아요. 투표 이거는. 관리관 투표 네. 관리관이 네. 그 유권자의 말을 확인을 하고 네. 투표 관리관이 갖고 있는 도장을 개인 도장을 찍는 건데 네. 그 도장을 개인 과거에는 자기가 가져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도장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분실하거나 왔을 때 아침에 못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투표하는데 실제로 그 아니 투표 그러면 도장을 선관위가 만들어둔 두 장은 분실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똑같이. 선관위에서 아침에 투표 네. 용지를 다 할 때 같이 네. 이게 세팅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죠. 없어요. 그 각 투표 투표소마다. 관리인이 실수해서 안 갖고 올 가능성은 있고 그 아니 투표 선관위에 관리한테 개인에게 주는 게 선관위가 아니에요. 준비한 네. 15,000개의 도장을 이제 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과정은 없다고요? 가능성은? 사전에 다 점검하잖아요. 투표 용지가 배부될 때 투표 관리관 도장이 배부가 안 되면 어떻게 예. 진행을 합니까? 사전에 다 점검을 다 하죠. 그래서 그 투표 개시하기 전에 그 전날에도 점검을 하고 당일 네. 아침에도 일찍 5시 정도 와가지고 다 점검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은 정리하면 그거네요. 선관위는 실수할 일 없고 투표 관리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네. 이거 단순하게 이제 이런 해가 그 공직선거법에 있는 그런 문구 내용을 가지고서 이게 뭐 이대로 안 하니까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솔직히 너무 맥락이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부정선거라고 추정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부정선거가 없다. 음모론이다.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라. 너네 극우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법도 안 지켜놓고 통계도 이상한데 네. 그냥 믿어달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법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옹호를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선관위 그렇게 비판하시던 분이 선관위가 법을 안 지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선관위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사전 투표지에 대해서 인쇄 나름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에 선거 사무 그 관리 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어요. QR 코드도 마찬가지고 그 공직선거법에는 바코드라 돼 있는데 왜 QR 코드를 썼느냐 이것도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 물론 저도 그래요. 나도 한 답답해서 아니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러면은 도장 찍게 개인 도장 찍게 돼 있는 걸 인쇄를 해버리잖아. 사전 투표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을 때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네. 그 도입된 취지는 그 전에는 부재자 투표라고 있었어요. 네, 네. 부재자 투표라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했었어요. 그렇죠.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그 시행규칙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법령이 만들어지면 시행규칙도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사전투표제는 그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나름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걸 2014년도에 처음 그게 명시가 됐었어요. 그때부터. 그 규칙을 선관위가 만든 거잖아요. 공직선거법에서 법률을 위에 갈 수 없잖아요. 규칙이 법률 그러니까 하에서 이게 돼야지. 규칙이. 네, 이 부분 저도 좀 법률 답답한데요. 위반이잖아요. 규칙이. 자 보세요. 네. 법은 누가 만듭니까?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 네? 입법부가 만들죠. 국회가 만들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선거의 당사자예요. 네. 선거의 당사자인데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당사자인 그 국회가 그걸 개정을 안 한 거야. 아니면 선관위가 그렇게 하는 규칙을 국회가 만들었어요? 규칙은 선관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국회가 문제 제기해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공직선거법을 안 지켜. 왜 안 지키냐? 박세범님이 규칙으로 하고 있대. 규칙 다 불법이잖아요. 법을 하나도 안 지킨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박세범님이 이걸 이렇게 나설 문제가 그거는 국회의원한테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국회의원들 뭐 하냐 이거.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국회의원들. 자 그래서 얘기 좀 해라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게 하냐. 그래서 이번에 조정훈 의원이 이제 거의 화답하듯이 이제 조정훈 의원이 그걸 냈어요. 맞아요. 네, 법원 개정을 냈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내가 진짜 내가 너무 열불났었는데. 왜 열불이 나지? 그거 보고 좋던데. 내가 그럼 박세범 의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소는 전국의 읍면동 단위로 한 군데만 개소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 동에 인구가 많아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 당구동도 한 5만 명 되지만 부천의 신중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인원수가 꽤 많아요. 수만 명 되다 보니까 사전투표소에 거기에 프린트기가 있죠. 프린트기. 이게 한 대만 있으면 좋겠지만 다수 인원이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부천의 신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15대, 관외 사전투표 15대, 총 30대의 프린트기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유권자가 30명이 동시에 본인 신분증 인정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한 프린트당 7장의 투표용지가 나와요.
네? 30대면은 7, 3, 21, 210명의 투표지가 출력이 되는데 그 어느 세로에 한 사람이 도장을 찍고 다닙니까? 그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 가능하면 없애야죠, 사전투표를. 아, 이거 그런 안 논리도 가능하면 얘기하지 마시고. 없애든가 아니면 그리고 그래서 사전투표 사전투표에 해보셨어요? 애초에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했죠. 참관인도 사전투표 하고 다 가면은 했죠. 그 네. 병목 형상이 어디에서 생겨요? 도장 찍는 거에서 생겨요? 도장 찍는 거에서 안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사전투표 몇 번 해봤는데 다른 데서 아니. 기다리게 하던데 이거 뭐 신분 확인하고 여기서 병목이 생기지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생기죠, 당연히.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생기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그러면은-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아니, 게 수명 막 아니, 해가지고 서른 대- 이쪽으로 몰라주면 여기서 한 명이 찍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그, 되면 네네. 한두 명 더 뽑으면 되잖아, 알바생들. 아니, 그, 뽑아서 현장을 갖고 와서 본인이, 찍어주면 되잖아요. 병목이 아니, 거기서 안 그 박세범님. 생기잖아요. 네? 박세분이 그 현장을 상상을 해보시고 네. 본인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30대의 프린팅기에서 7장씩 한 번에 출력이 돼. 210장이 출력이 되면 예. 그 도장 하나를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찍을 거예요? 그 알바생들이 그리십니까? 갖고 와가지고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어차피 그래서 신분 확인, 210장을 신분 확인도 한쪽에서 하지 않아요? 사전투표 가면은? 각각 하죠. 각 프린터기 앞에서 다 각각이 프린터기마다 30대가 동시에 그거 확인해볼게요. 물론이죠. 네, 당연한 그러면- 거죠. 그 상식이죠. 그러면 개인 네? 도장을 뭐 한 7개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한 7명이 그럼 그 앉아서 같은 찍어도 도장, 되잖아요. 그럼 같은 도장도 아니겠네? 그러니까 그럼 그 도장도 또 다 다르게 타야 될 해야겠네. 필요는 없죠. 그 투표소에 7개 서로 다른 도장, 개인 도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게 하면 거는 되잖아요. 아니 법을 지켜야죠. 이 법이 바꿔치기 못 그렇게 해야 나중에 바꿔치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지만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꿔치기 할 여지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프린트를 하냐고요. 네? 왜 이걸 감싸주고 있는 거야. 난 감사주는 게 아니고 제가 감싸주고 얘기했잖아요.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사인투표 제가 도입했을 때 거기 그러면 그 시행 사전투표 규칙에다가 없애야죠. 인쇄 나누면 가름할 수 있다고 했고 국회가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기 안 해왔어요. 그대로 선거 다 치러왔어. 그 국회의원들이 그걸로 나쁜 새끼들이라고 2014 년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민경 씨도 국회의원이 있을 때는 자기는 네. 뭐 했어요 그 전에 자기가 당선되고 있을 때는 그 혜택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아, 민경호 의원님 시스템에- 잘못하셨네요. 네, 맞아요. 잘못하셨어요. 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어야죠. 그런 식으로 있을 그렇게 때. 논리를 하지 말고 아니 제 논리에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국회의원 잘못했다고요. 다 잘못됐다고요. 국회의원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 논리에? 법을 안 지켰는데? 그리고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일단 좋아요. 정 안 되면 저는 없애버리라고 그냥. 나는 만약에 내가 조정훈 의원한테 내가 네. 이번에 그 좀 면담 요청까지 했는데 결국은 쌩까버리던데 네. 조정훈 의원이 정말 입법을 이걸 하려고 있었으면은 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는 이런 절차로 해가지고 이미 그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그 신분증을 스캔할 때 선거인 여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인쇄 나누면 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었어야 돼. 그렇게 바꾸는 게 상식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아 그건 선생님의 상식이고 제 상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 상식은 물론 이제 아니에요. 그거는 박세범 의원님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할 말 없고요. 아니 저는 실제로 그건 이해 아닌 것 못 하고 같아. 계시잖아. 지금 전자개표 아니 제가 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뭘 아니, 이해 현재- 못했습니까? 도장 현재 찍는 하고 거 있는 게 얘기하는데 제가 뭘 전자개표라고 이해를 생각하세요? 수개표라고 못했어요. 아니 생각하세요? 도장 찍고 있는데 왜 딴 얘기를 해요?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 찍는 그러니까. 문제 저는 뭐냐면 법에 투표 관리관에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잖아요. 그 네. 법이 왜 있냐? 나중에 혹시라도 누가 바꿔치기 할까봐 있는 거잖아요. 그 법은. 혹시라도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목적은 이 사람이 정당한 선거권자인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네,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목적은. 네? 아닌 무슨 것 같은데요? 바꿔치기를 잘못 알고 계신 무슨 것 바꿔치기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박세범님도 아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네. 게 죄송해요. 네. 투표하는 사람의 뭐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본인 확인이 됐을 그렇게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거니까.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찍으나 네. 인쇄를 하나 뭐 선관위 도장을 찍으나 뭐가 달라요? 이 사람이 진짜 선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무슨 차이가 네. 있어요? 선관위 도장을 찍으나 인쇄를 하나 개인 도장을 찍으나 아무 차이 없잖아요. 확인하는데. 이 사람이 정당 선거권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죠.
아니 그래서 그게 아무 사전투표 상관이 같은 없잖아요. 경우는 도장을 찍든 인쇄라든 네. 이 사람이 정당한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네? 아니 그게 왜 관련이 이게 없다고 얘기하시죠? 이 사람이 유권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랑 여기 도장에 개인 도장을 찍거나 인쇄를 하거나 선관위 도장을 찍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당일 상관이 투표 때문에 없잖아요. 그래요. 아니 당일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여분의 투표용지가 있잖아요.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죠. 네? 아니 그거랑 아니 방금 경우에는 말씀하신 건 이 유권자가 네. 맞는 유권자인지 네.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제도라면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확인됐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거라고요.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도장 찍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도장 찍는 행위 가지고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된다는 것도 무슨 궤변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러면 아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은 거지. 아니 다시 알았어요. 잘못 들었나 봐. 다시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중에 확인해보고 알았어. 다시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아니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럼 죄송해요. 이게 도장을 찍는 이유가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도장 왜 찍어요? 법에 왜 도장 찍는 돼 있어요? 아니 도장을 찍는 이유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뭔데요? 이 사람이 당일 투표 때 원래 당일 투표 기준입니다. 그게 뭐 당일 투표든 재외 투표든 왜 관독관에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냐고요. 당일 투표 현장에서 개인 도장 취지도 투표 관리관이 거기 투표소를 관장하는 책임자잖아요. 네. 그 사람이 유권자가 투표하러 왔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 여부를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선거인 명부로 확인을 합니다. 네. 선거인 명부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전투표 한구로 돼 있는데 또 오게 되면 바로 형사 고소 들어갑니다. 고발 들어가요. 현장에서 바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예상하면은. 그래서 봤을 때 사전투표 하지 않은 공란으로 비어 있는 게 확인되면 신분증과 주소 여부 확인을 하고 본인 유권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투표용지 비어 있는 투표용지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어서 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찍냐고 도장을 유권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아니 확인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확인하고 찍는데 그다음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배부할 때 투표용지 배부할 때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투표지가 만약에 개표장에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확인한 다음에 알았어요. 유권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라. 근데 그 도장을 법에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는 맞는데 그 도장을 법에는 투표 참관인의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왜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했냐고 선관위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되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그러니까 저는 이 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법에 미비점이 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에도 계속 왜 이거 차라리 명확하게 바꿔라. 아니 미비점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뭐냐고요. 바꿔치기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뭘 바꿔치기 해요? 어디서 바꿔치기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건 모르겠고 왜 법에 그걸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왜 법에 보시라고. 아니 왜 법에 번거롭게 개인 도장 감독관의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냐고요. 이거는 박세범님이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박세범님이 지금 이거 바꿔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도장 찍는다고 좀 주장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 얘기 말고 왜 이런 법이 있냐고요. 왜 그냥 선관위 도장 찍으라 그러면 되고 선관위가 인쇄하라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안 돼 있고 법에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냐고요. 투표 참관인의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같은 얘기인데 제가 했던 말을 만약에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그냥 입법부에도 확인한 게 정답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법을 제정했으니까.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모르면은 그만 얘기하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 얘기했잖아요. 알고 있는 거 얘기했는데 알고 있는 게 뭐냐고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아니 알고 있는 게 뭐야? 그 유권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한다 그랬잖아. 아니라고. 심지어 그럼 궤변이라며 그게. 본인이 궤변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또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에? 아니 지금 박세범님은 박세범님은 개인 도장을 찍는 목적이 투표지를 바꿔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네. 그럼 내가 묻잖아. 어느 과정에서 바꿔치기 한다는 얘긴데 어떤 과정에서 그걸 한 번이나 생각해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투표지를 바꿔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극형이 처해야 될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국민 참정권이 침해받는 건데.
그래서 제가 네? 그건 모르겠고 그게 어차피 바꿔치기 안 할 건데 법대로 네. 도장을 좀 찍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럼 왜 일단 좋아요. 굳이 왜 도장을 안 찍냐? 그 법에 그런 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바꿔치기 막기 위한 법이 아니면 그 법이 도대체 왜 있냐고요, 도대체가. 그 바꿔치기 설명 못 하시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보세요. 본인이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못했잖아요. 지금 거잖아요. 궤변을 네? 했잖아요. 궤변을 해놓고 내가 그 설명을 똑같이 하니까 궤변이라며 그게. 설명을 해보세요. 도장을 왜 찍냐고요. 개인 도장을. 법에 왜 그렇게 돼 있냐고요. 자, 그 이유가 뭐야? 좋습니다. 법이 있는 이유가 네? 뭐야? 국회의원들이 네,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자, 거기 내용에, 법 내용에 표 네. 바꿔치기 하지, 그걸 막기 위해서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내용은 없죠. 없습니다. 그 본인 생각이죠. 네, 본인 생각이죠. 네? 그러면 제 그거는 이제 생각이죠. 다른 그 국회의원분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그 말이 맞는지. 아니, 선생님 생각엔 왜 그런 법이 있냐고요. 지금 말했잖아. 정당 유권자가 확인되면은 투표 네. 용지가,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 도장이 비어 있는 투표지가 있으니까, 인쇄된 게 그거 있으니까. 궤변이라고 찍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궤변이라며. 내가 그 얘기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뭐- 얘기했어요. 궤변이라고. 내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 궤변이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도장을 찍는 목적이 투표 용지를 바꿔치기 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게 궤변이라고 난 얘기한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그 중요한 논점이 아닌데. 아니, 중요한 그- 논점이에요. 제 핵심 논점이에요. 반박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제 핵심 아니, 논점이라고요. 이거는 네. 이거는 솔직히 다 저의 필요 핵심 없는 얘기입니다. 논점이에요. 예? 네? 왜 도장 안 이건 찍냐? 법을 바로 왜 법을 도장 바로 안 잡으면 찍냐?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선관위 그 5월 14일 날 국제사법위원회에서 작년에 그 네. 조배숙 의원이 이 질문을 했어요.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판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야 네. 계엄하고 탄핵돼가지고 다시 치르는 선거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좀 법을 지켜달라. 이러니까 그 김용빈 판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못 지키고 그냥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법 바꾸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뭐 오류가 있어요? 근데 왜 법을 왜 바꿔요? 법을 그 지켜야지. 의원이 네. 네. 지금 그 뭐 애초에 그 바코드 문제도 지금 아니 뭐 이거 공직선거 바코드 때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만 해요. 도장 얘기만 해요. 일단 그 도장 얘기 같은 마무리 내용이에요. 짓고. 같은 내용. 아니 같은 도장 얘기 내용인데.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도장을 왜 찍냐고요. 자, 이 공직선거법의 미비점은 저도 인정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킨 게 맞죠? 때문에 안 지킨 게 맞죠? 법의 취지는 지켰죠. 에? 법의 취지는 안 지켰는데? 법의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법의 취지? 취지는 법의 취지가 뭔데? 개인 유권자 투표 확인? 개인 도장을 찍는 이유가 유권자 투표 확인? 현장의 책임자가 네. 투표하러 온 유권자가 정당한 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 도장으로 그걸 확인을 하고 비어있는 또 그 투표지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배부하라. 이게 본래의 목적이에요. 선생님이 그거 궤변이라고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한 말이 내가 궤변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렸더니 그건 궤변이죠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니, 제가 잠깐만 다른 분들이 다 보고 제가 지금 네. 딜레이가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맞지 않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정리해요? 이 반복한 얘기를? 궤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반복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네. 그 박사님 한 가지만 이게 또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네. 전자개표라는 사실 이 용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혼란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전자개표는 전 얘기 꺼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박사님은 전자개표 아니고 수개표라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수개표든 전자개표든. 저는 그게 왜 저는 얼마나 제 중요한 주장에 건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통계와 그럼 혹시 그 해킹에 의해 가지고 서버 그 결과가 조작된다는 건 어떻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해킹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저는 조작이 의심되니까 확인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알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수사를 해야 알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궁금했었는데 지난번에 그 국정원 3차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 2023년도입니다. 그게 예. 2023년도에 이제 그 선관위 서버를 네. 그 국정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선관위 3개 네. 기관이 그 합계 이제 합동으로
그 감사를 했어요. 서버에 대해서 점검을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결과 나온 것 중에 최종 발표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해킹에 취약하다. 네. 뭐 비밀번호가 단순하고 이래가지고 네. 취약해서 선거 결과가 조작될 우려가 있다라고 국정원에서 보도자료에 정확하게 적시를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가 10월 10일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날. 네. 그게 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선관위에도 바로 전화를 했었어요. 예. 그 일에 참여했던 담당자 누구냐 바꿔라. 네. 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네. 니네도 이 새끼 미친 거 아니냐고. 국정원에서 아니 해킹해가지고 결과가 조작된다고? 네. 이게 말이 돼? 선생님이 현장에 국정원 그 분이 전문가가 그렇게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네. 뭐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제 말 들어보세요. 자격이 되세요? 이거 알수 있어요, 선생님이. 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은. 아니 근데 제가 논점을 벌써 그 얘기를 이탈하셔가지고 딴 얘기하는데 아니요. 얘기할 이유가 없죠. 아니 벌써 국정원이라고 다 진리라고 믿지 마세요. 국정원 아니, 내 그러니까 불신설도 시킵니다. 제가 국정원 거 가지고 그렇게 한대요라고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 수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장이 뭐냐면 이거 네. 부정선거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야 이거 통계도 이상하고 법도 안 지켰는데 이게 말이 되냐. 끝이에요. 왜 여기에 대해서 반박도 못하면서 입을 막으려고 아니 그러지, 반박 다 했잖아요. 부정선거 못했어요. 있다니까. 개변이라며. 내가 선생님이 얘기한 거 부정선거는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왜 없다고 얘기할 게 했어요? 내가 없어요. 부정선거 제가 부정선거 주장하는 없다고 거를 얘기 안 반박을 했죠. 못 하잖아. 이게 틀린 이상한 방식이라는 얘기를 말씀 못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법률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이거 반박 못 하시잖아요. 박세범님. 통계도 반박 못 하시고. 박세범님은 충분히 본인의 어떤 이런 모든 은행에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사실 이제 이런 그 유튜브 등은 다 기록이 다 남는 거지만 저는 다 제가- 남겨놓습니다 영상에. 그 물론이죠. 네. 그래서 저도 책임질 수 있는 제 은행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인데 네. 어쨌든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정원이 그렇게 발표했을 때 내가 선관위에다 이의제기하니까 이놈들이 한다는 소리가 네. 자기네들도 같은 날짜에 보도자료를 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걸 근데 찾아봐라길래 그 선관위 선관위 뭐 국정원이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는 저하고 제가 주장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 주장을 얘기하다가 왜 그 얘기를 하시냐고요. 논점이 이탈됐다고요. 지금 박세범님이 이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목적이 네. 본인 생각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그걸 무조건 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이런 논란들, 사회적인 부정선거 논란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뭐가 옳고 그런지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바로잡기 맞아요. 위한 이런 목적 그게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목적인데 맞잖아요. 이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두 가지 근거만 가지고 얘기하겠다고요. 이거 반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시한 근거 반박 못 하면 부정선거 없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 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그럼 더 할 얘기 매 선거 없어요. 때마다 부정선거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투개표 조작설이 거짓이라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저는 거예요. 투개표 조작설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게 또 그걸 얘기했잖아. 통계적으로 설명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통계가 이상하다고요. 범도 안 지켰고. 지금 그것도 얘기했잖아. 통계를 접목시켜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그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난 통계는 선거에 접목시켜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 선거 직전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계적으로 이걸 수치를 하느냐. 네? 그리고 통계학자들이 발언한 내용도 저도 살펴봤습니다. 네. 그분들도 얘기해요. 큰 변수가 발생할 때는 통계학적으로 그걸 밝힐 수가 없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본인은 그런 많은 우리가 예측하셨는 변수들이 많은데도 통계적으로 다 입증이 된다 그러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통계가 적용 안 되면 여론조사 왜 해요? 예? 그 통계로 하는 거예요, 다. 여론조사 왜 해요? 선거에 통계가 적용 안 되는데. 아니 통계가 적용되면 여론조사 왜 합니까? 이전 선거 결과치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면 되는 거지. 예?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은 그 본인이 좀 말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은 통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선거에 통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박세범님 똑똑하신 분 내가 알고 있는데 안 똑똑해요. 여론조사는요 통계로 해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했을 때 여권자의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때그때 직접 물어봐가지고 그걸 통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게 오차범위 얼마 이내에서 결과가 맞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거는 그러니까 변수를 반영했을 때잖아. 그게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반영해서 결과가 통계적으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통계잖아요. 통계라고요. 누가 통계하는데 변수를 반영 안 해요. 당연히 변수 반영하지. 그래서 여론조사 아니, 결과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 결과도 많이 보시죠. 네?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도 많이 보시죠. 그런 것조차도 여론조사를 해도 유권자가 거짓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결과도 범위 나오긴 내에서 나옵니다.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맞는데 벗어난 경우도 많잖아요, 최근에.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그래서 벗어나는데 이렇게까지 이번 선거 결과에서 재투표 같이 나오는 이 정도로 벗어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선거 결과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재외투표하고 이 문제는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또 똑같이 나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긴 해요. 예. 해외에서 이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과연 그 과정들이 얼마나 예. 투명하게 절차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참관인 감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말 못해요. 예. 물론 결과도 좀 진짜 저도 황당할 정도로 그 이재명한테 몰표가 나온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진짜 참관인들이 이 개표 현장이나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왜 감시를 하지 못하면 진짜 이번 지방선거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못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 사전투표 불신에 빠져 있으면은 이미 해킹을 해가 결과가 다 조작돼 있다. 네. 이래버리면 선거하면 뭐합니까? 선거 투표할 이유가 없지. 네. 그냥 그 이영돈 PD가 한 말처럼 선거 보이콧해야지. 네. 선거 보이콧하면 그냥 이재명 그 정권에도 그 모든 당선을 다 줘버리겠네. 압승을 다 줘버리겠네. 네. 그래놓고 끝난 다음에 이재명 또 탓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논점 명백한 이탈이고요. 위적행위죠. 그러니까 논점 네? 이탈이고 저는 그런 얘기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알 수 없는 얘기를 내가 왜 해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통계와 법률을 근거로 제가 보니까 부정선거가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네. 동의한다면서 이걸 뭐 다른 논리를 하려고 이걸 반박하시는데 반박도 못 하잖아요, 지금. 반박 다 했는데 못했다고 하면 어떡해. 에이, 그러면 여기까지 해요. 네, 선생님. 자, 아니, 그러면은, 그럼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예. 전자개표인지 수개표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본인이 입장을 못 내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전자개표인지 수개표인지. 제 그것도 본인 주장하고 입장을 못 상관이 내겠어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네. 분류하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랑 수검표. 자동 분류기. 예, 뭐 그렇게 하는데 자동 분류기. 그 전자 네. 분류할 때 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김어준의 네. 더 플랜을 보면 거기에서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만 아는데 저는 그거 갖고 얘기 안 하니까 이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얘기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투표라는 게 이상한 게 100개도 넘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이게 그 토론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저는 명확하게 반박 못하는 근거 2개만 갖고 얘기하겠다. 오케이. 근데 그럼 박세범님, 네. 본인이 주장한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고 그 부분에 좋아요. 대해서는 네. 솔직히 결론이 안 날 입장인 같으니까. 결론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반박을 못 하셨어요. 끝났어요. 아이 반박 못 하셨어요. 통계 반박 못 하셨죠. 법률 반박 못 하셨죠. 끝났어요. 자, 통계 반박 얘기고 법률 통계 반박했다고요? 내가 입법권자가 아니에요. 제가 입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 따지려면은 솔직히 입법권자한테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 그게 그렇게 정상인 얘기하면은 거고.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준석한테 그 대답을 들으려고 가는 겁니다. 저거 하러. 자, 그럼 이 한 가지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사실 예. 제가 박세범과 꼭 통화를 꼭 하고자 했던 이유도 예. 사실은 우리가 이 부정선거의 논란을 방향을 바로 잡자는 취지예요. 그냥 아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좋아요. 과거에 진보진영이 그랬거든요. 과거에 네. 진보진영이 김어준에 속아가지고 네. 뭐 부정선거 그 전자개표 해가지고 막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빠져버리니까 네. 이거 돌이키면 답이 없는 거야. 그분들이 이 새끼 부정선거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면 난리가 났어요. 지네들끼리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주민하고 얘네들이 어떤 방향을 썼냐면은 야 부정선거는 맞는데 투개표 부정선거가 아니라 국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화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전 모르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민주당이- 하잖아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그렇게가 방향 틀었는데 네. 저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딴 거 아닙니다. 핵심은 딱 그거예요. 네. 내가 선관위에도 계속 이번에 직접 사무국장 만나서 내가 요구했던 내용이 딴 거 아니에요. 이번 선거 때는 선거 전 한 달 전에
투개표 사무원이 실제로 보고 있는 그 네. 매뉴얼이 있거든요. 투개표 매뉴얼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모든 절차 다 있습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배충희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네.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처리해라는 게 명시가 다 돼 있어요. 네. 이걸 참관인들 사실 몰라. 네. 참관인들이 몰라요. 그 투개표 사무원들만 배우거든요. 교육을 네. 받고 하다 보니까 또 걔네도 정확하게 그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 메뉴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이런 선관위가 설명이 왜 게 제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 매뉴얼을 논점하고는 사전에 안 맞아요. 선생님 논점은 부정선거는 이거 조작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그건 네. 불가능하고 언론으로 여론 조작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셔놓고 이 설명을 왜 제가 듣고 있어야 돼요? 제 논점도 아니고 선생님 논점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요, 이건 제 논점이에요. 제 논점이 논점에서 뭔데요? 그러면 논점이 뭐야? 아까 논점이 제가 뭐야? 얘기했잖아. 네, 뭐야?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아니요, 제대로 안 하게 선생님은 되면 논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선생님 부정선거 정의가 잘못됐다. 이거는 조작하는 네네. 게 아니고 수개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 불가능하고 언론을 네. 통해서 여론 조작하고 특정 정당의 그 선거 불신 여론을 만들어서 특정 정당의 투표율을 저하시키는 걸로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왜 다른 그리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참관인들이 그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여론하고 경우에는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선생님 논점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아니 실제로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 조작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조작이 실제로 가능하다. 만약에 참관인들이 제 역할을 안 하면 안 했을 때 참관인들이 그냥 꼭 솔직히 뭐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여론 조작이 그래서 제가 아니고 지금 딴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 투개표 매뉴얼을 사전에 그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가지고 모든 참관인들이 투개표 사무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투개표 현장에서 그 사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할 때 만약에 배충희 투표자 발생했는데 투표력이 기록도 안 하고 저 유권자에게 재출력을 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그냥 그 이상한 투표지를 그냥 그대로 배부하거나 이런 것일 때 또 참관인들이 내용을 알면은 야 그건 뭐 잘못 나온 거는 그 반납을 하고 재출력하고 해가지고 유권자들 정상적 투표인지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해야 그리고 된다. 투표에 기록을 남기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걸 네, 몰랐으니까 맞아요. 네, 배충희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그 말씀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맞는 말씀이니까. 네네. 당연히 교육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참관에 공개해달라. 그러면은 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예. 그 엉뚱한 소모전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통계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지금 박세범님이 지금 제가 뭐 피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요. 통계적으로 답변 전혀 못 하셨고요. 법률적으로 답변 전혀 못 하셨습니다. 못하셨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서 저는 다 드렸는데 그걸 뭐 오늘 제가 제가 왜냐면 네네. 이렇게 좀 네. 하다 보면 자꾸만 저도 뭐 개인적인 감정이 네.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 스스로 감정이 있으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목소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답답하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여러 번 토론을 했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된 얘기를 듣다 보면 끝이 안 나요. 저번에 한 5시간을 계속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사실 오늘은 일단 다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방송 남겨놓을 거니까 들어보시고 좀 다시 좀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또 얘기할게요. 지금 혹시 또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좀 하고 어쨌든 이제 전화 주셔서 저는 감사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그 자유애국 진영이 우리 자유우파 유권자들이 이번 저는 자유우파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아니에요. 아 그냥 우파가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닙니다. 전 정치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유권자들이 이게 선거 절차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현장에서 철저히 감시하면서 그 막연한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투표를 포기하는 일만큼 막아야겠다. 아 그래야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제기됐던 거는 이미 뭐 민경욱 의원님 이분들이 제기했던 거는 전부 다 100% 다 반박 다 됐습니다. 사실 다 입증 다 됐어요. 법원이 아니고 현장에서 다 확인 다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대해서 이제 만약에 확인하고 싶다라면 그 항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유령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 거짓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박사님께서 앞으로 그런 그 세세한 문제까지 만약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조목조목 그에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도 한번 정리해 그냥, 볼게요. 네. 그런 것도. 네. 일단 하여튼 어쨌든, 너무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막 자꾸 끊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요. 뭐 네.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다음에 그리고 이게 저도 막 계속 뭐 이렇게 의견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너무 반복한 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끊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해해 주시고 네. 이렇게 네. 들어보시고 다음에 좀 이렇게 정리해서 또 오시면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도 좀 정리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셔야 듣잖아요. 목적은 사람들이 많이 듣고 좀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정리를 명료하게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도 저 솔직히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당 대표로 있을 때 내가 그럼 네가 당신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네가 주장한 것처럼 그 음모론에 빠져 있으면은 네가 최소한 대표면은 그 당의 대표면은 그들 구할 책임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들 음모론자도 비난을 해. 솔직히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당 대표도 자기가 또 불쏘시개를 또 지펴버렸거든. 자기도 뭐 지금 전자개표니까 수개표해야 된다 이 멍청한 소리하는 바람에 선관위가 수검표로 받아쳐버린 거예요. 이미 수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수검표로 할게 이래 돼버린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이도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그들 비난하는 게 얼마나 역겨워 솔직히. 저도 문제 많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제가 저격했어요. 네.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 부정선 음모론자를 얘기하기 전에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 발언했던 것부터 사죄부터 하고 그리고 정치인이면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아까 그 박사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애매모호한 거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되잖아. 법을 바꾸든지 시행규칙을 바꾸게 하든지 지네들 그 업무를 태만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유권자들이 불신하는 거 가지고 막 그 음모론자로 선동하는 거는 정말 나는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 뜻을 같이 안 해. 그럼 뭐 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을 거예요. 하여튼 다음에 오늘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하시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뭐라고 좀 하지 마요 좀. 못하겠어 내가 불편해가지고 적당히 좀 다른 생각 하는 분들 오시면 좀 이렇게 말 예쁘게 이렇게 좀 해줘요 좀. 저는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은 좀 차분하게 할 수 있잖아. 힘들어 자꾸 그러면 안 오잖아 딴 사람들. 나그 뭐라고 하지 마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정함철 선생님도 뭔가 주장하고 싶은 그 아이디어 의견이 있으신데 이제 생각처럼 오늘 잘 안 풀렸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오셨는데 제가 다 끊어버리고 제 걸로 몰고 가니까 근데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저번에 깨달아서 저는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안 듣고 제 것만 갖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논점을 가지고 반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의 주장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정리가 잘 안 된 게 맞아요. 왜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정선거 정의가 논점이 이거잖아요. 선생님 주장은 부정선거 정의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부정선거 이렇게 막 조작하고 이런 거 아니다. 여론 조작으로 하는 거다. 투표 참여율 이렇게 여론전으로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뭔가 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조금 정리를 잘 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요. 뭐 막상 나와서 해봐. 어려워. 이렇게 막 긴장되잖아. 사람들 막 채팅하고 이러는데 얘기한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아까 저거 못 본 게 있어가지고 슈퍼챗 주신 것 중에 못 본 것 좀 보고 아까 뭐였지? 이런 기능이 있었어. 제가 안 본 거는 하트를 누르지 말아야겠다. 제가 이거 좀만 보고 저 재밌는 거 하나 틀어드리고 먹을 것 좀 갖고 올게요. 밥을 먹어야겠다. 좀 식량을 좀 준비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여기도 아닌가? 되게 길게 했구나. 여긴 얘기했고 아까 백두분님 거는 정리할게요. 다 얘기했고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스마트킹님 감사합니다. 자모님 혹시 이런 데이터도 정리해 보셨나요? 2020년 총선 이후의 투표율과
그 이전 선거율의 투표율을 비교해 보셨나요? 제가 사실 다 했었어요. 사전투표 참여율 이런 거를 쭉 하면서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했었는데, 왜냐하면 투표인 수가 비슷하다면 총 투표율 또한 큰 변동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요거는 안 했다. 총 투표율의 변화는 제가 안 해봤는데, 근데 사전 투표를 한 목적이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를 하면서 전체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은 말이 되죠. 왜냐면 당일 투표 하루만 투표하던 거를 3일로 늘려놨으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말이 되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사전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정당별로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게 약간 모순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역별로. 그거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 놓은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명확한 거 몇 가지만 통계 가지고 자꾸 그거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직관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거. 마치 로또 1등을 10주 연속 맞는 게 이상한 것처럼 좀 직관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 오늘 해오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왠지 2020년 이전의 총투표율과 이후 투표율이 괴리가 있을 것 같고 그 차이만큼 민주당이 더 넣었을 것 같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리님, 배추님 일장기 투표지 자체가 이상한 건데 근데 이제 아까 정함철 선생님은 이거 다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문제 있던데 그거는 근데 저도 좀 더 파볼게요. 저도 뭐 그냥 본 거라서. 태극기 방방곡곡님, 엑셀 조아님 맞죠? 어제 오셨었는데 감사합니다. 방금 전환기 선생님 동작경찰서 수사 받고 나오셨는데 고발 6건 중 3건이 이준석. 이 자식 이준석 내가 봐서 고소한다. 내가 일단은 좀 질질 끌다가 저한테 거짓말한 게 방송 나가서 거짓말한 게 많아가지고 봐서 야 이준석이었어? 6건 중 3건이 어떻게 되셨지? 내가 전화기 선생님 라이브 하기 전에 좀 끌라 그러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해볼게요. 뭐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조금만 하고 마무리 하든가 해야겠다. 미리 도장 찍는 걸로 선거법 자꾸 바꾸는 게 부정선거를 위한 꼼수. 그러니까 그 정엄철 선생님 그 다시 한 번만 오늘 얘기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도 같이 한번 보시고. 아리님 감사합니다. 스마트킹님이 어이없는 논리 사인을 찍는 이유를 전혀 모르시네요. 아까 뭐 다 영상 다시 보시면 되니까. 선거인이 갑자기 많이 몰리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100매까지 찍어 놓을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건 법에 있는 내용이 맞는데 하시며 프린트한 도장의 정당성을 제시하시네요. 여보세요. 도장을 프린팅하게 되면 문제점은 언제든 투표용지를 다시 프린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린트는 너무 쉽잖아. 바꿔치기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아까 뭔가 조선 쪽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투는 뭐 모르겠고요. 하여튼 가족 회사 성관이야. 네, 여기 아이디가 닉네임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개표 시스템은 전자개표, 수검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 수검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자개표에서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김어준의 더 플랜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니까 저는 뭐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갔어요. 저한테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거 수사를 해서 밝혀야지. 나보고 자꾸 물어봐 왜. 수개표는 대만, 일본에서 했어요. 전자개표의 문제점은 VON 김희영 대표님 거기서 제작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요거 한번 보시죠. 그때 민경우 의원님도 이거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색하면 나오나? 아직 못 봤어. 위험하다. 보면은 김미영 VON 없네. VON 치면 나오나? 안 되면 VON 채널 가서 VON 뉴스에 아닌데 아니면 VON 김미영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VON 뉴스인가 봐요. 구독 안 해놨네. 제 개인 채널 따로 있어가지고 보는 거는 당신의 한 표가 이렇게 하면 나올래나요? 안 나오는데. 여기 있다. 있죠? 요걸 보세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김미영 채널 들어가서 근데 티저인데 여기 있다. 여기 46분짜리 이걸 거예요. 너무 기니까 저도 못 봤거든요. 1시간 4분짜리도 있네. 요건가 보다.
그래서 김미영 채널 검색이 안 되니까 김미영 채널 들어가셔서 여기서 검색.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아니면 당신의 한 표가 VON 김미영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겠죠? 안 나오네? 나온다. 민경우 의원님이 올린 거. 요거 봐도 되겠다. 1시간 4분 이거겠죠? 요거를 한번 보세요. 저도 볼게요. 아직 요건 못 봤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특히 50분 잠깐 볼까요? 잠깐 내가 밥 먹으면서 좀 이따 밥 먹으면서 볼게. 제가 지금 밥 좀 갖고 와서 죄송해요. 밥 가져오는 동안 요거 말고 요건 같이 봐야 되니까 재밌는 거 하나 틀어드릴게요. 저 요즘에 너무 재밌는 거 찾아가지고